난 저택팀에 서출구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어. 이제 드디어 다시 팀게임에서 저택팀도 서출구. 책사가 생겼다. 약간 삼국지에 유비군에 책사가 없는 유비군이었어. 충주맨이 유비로 따지면. 유비군에 책사가 없었는데 제갈량 같진 않고 서서 같은 느낌이지만 서출구를 영입해서 서시라서. 아니야. 지력이 딸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알레알입니다. 오늘은 피해게임 6, 7화 리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충주맨이 멋있게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제 사실은 이면서가 뒤따라와서 알고 보니 충주맨인 줄 한 다음에 이제 따라와서 다 잡아버리죠. 원래는 그 김민아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잡혀도 상관없는 거더라고. 나는 이게 잡히면은 낙원 사람으로 된다거나 귀속된다거나 뭐 감옥으로 간다거나 이런 그치. 페널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잡히면 끝이고 사실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김민아만 안 잡히면 별일 아닌 거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맞아. 한 번도 이런 약탈이 잡힌 적이 실패한 걸 없었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별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맞아. 저번 주에 이 경보음 왜 울리는지 20분이 지난 이후에 계단을 올라간 게 아닐까 했었는데 맞아. 문장이 그냥 중앙 계단을 딛는 순간 울린다는 말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 제작진이 잘못해 놓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댓글에도 얘기해 주셨고 나도 이게 알고 보면 말장난이라서 중앙 계단을 딛는 순간에 울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저도 펼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 그냥 제작진의 실수로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사과 오케이 받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 이득이. 근데 또 안 받자니 그럼 어쩔 거야. 다시 다 잔척하세요. 할 수도 그러니까 없고.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사람을 구하는 게 1순위라서 사람은 정말 갖고 싶었을 텐데 너무 좀 불리해졌다 이것 때문에. 맞아. 안 그래도 불리했는데 아쉬웠다. 자네 팀은 이제 낙원 팀이었던 애들이 잔해에서 숙식을 하게 됐는데 밤에 습격이 끝나고 와서 아마 밤중에 왔을 것 같은데 되게 바로 지하에서 안 자고 침대들을 다 들고 나오더니 갑자기 우리는 양지 바른 곳으로 가자면서 밖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데아르는 이게 룰에 맞나? 그 시즌 1은 지하고 시즌 2가 야생이라서 지하 야생에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층에 털을 잡고 살더라고요 얘네. 맞아.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러웠어. 여기서 근데 뭐 딱히 제재를 안 했는지 그냥 위에서 자더라고요. 너무 짠하다 생각했는지 그냥 또 놔두더라고. 그리고 장동민이 너무너무 더워하는 거랑 약간 지금까지 모든 걸 잘하다가 갑자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귀하게 자란. 맞아. 장동민 너무 귀하게 자란 애 같더라 갑자기. 허성범이 오히려 귀하게 자란 관상인데 그 엄청 깔끔하게 생겼는데 저기 자네 가자마자 바닥에 앉았다가 아 차고 하면서 일어나고 맞아. 바로바로 잘 적응하고 장동민은 그런 느낌. 너무 싫어하고 막 더워 죽겠다고. 저 유령 카지노 이번에 이 팀이 할 때 보여주더라고요. 유령 카지노에 갔는데 갑자기 그 딜러분이 박지민이더라고. 박지민인 거야.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제작진은 박지민을 정말 좋아하나 보다. 1, 2, 3 시즌 통틀어서 나온 유일한 참가자는 아니지만 유일한 사람. 반갑더라 근데. 맞아. 그리고 그 이렇게 딜러로 나오니까 진짜 딜러처럼 잘하시더라고. 발음도 좋고 아나운서라 그런지.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들 두뇌 게임 골라서 페르미 추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면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장동민이 와서도 그렇고 이거 약간 그 사상 검증구역 저번에도 말했는데 거기서 했던 게임이라 약간 반가웠는데 또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서 한번 같이 해보고 했는데 약간 문제들이 너무 어렵더라고. 맞아. 서울에서 런던 거리 막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맞죠. 아마 그 이면서랑 그 최선님은 이거를 한번 실패하고 재도전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구낙원현 자네팀은 요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통편 안 당하고 방송에 나왔죠. 이거 내가 문제를 맞췄잖아. 그러니까. PC방 개수. 장동민 문제 PC방일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했는데 PC방 개수인 것도 맞췄어. 맞아. 왜냐면 이게 그 사상 검증구역에서
전국에 있는 편의점 개수가 몇 개인지가 문제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난 왠지 장동민 PC방 했으니까 또 왠지 PC방 개수 나올 것 같아서 막 외치고 있었더니 진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힌트가 나왔어가지고 이것도 풀어봤었는데 힌트는 아니고 장동민이 자기가 18년인가 19년에 뭐 28,000개가 있었는데 맞아. 코로나 때 60-70%가 닫았었다를 장동민이 말해줬어.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뭔가 이렇게 맞힐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엄청 범위 크게 틀리더라고. 또 그 다음에도 문제가 또 몇 개 나왔었는데 틀리고 어쨌든 저 무슨 힌트 쓰니까 생각보다 좀 쉬워지더라. 해안선 길이 맞추기인데 지구둘레 37%라는 엄청 큰 힌트를 줘서 맞아. 우리 허성범 씨가 또 이제 과학도기 때문에 바로 지구 반지름 6,400km다 해가지고 싹 맞추죠. 그리고 사실 뭐 이까지는 그냥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황 토크 같은 느낌이고 사실 이제 6화의 메인은 1대1대1 팀전 맞아. 이 게임이죠. 이 예측 승패. 여기가 이 게임이 또 엄청 할 말도 많고 재밌는 게임이었죠. 예전에는 팀전도 1대1이라 좀 만들기 쉬웠는데 1대1대1은 사실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이거 약간 1대1대1 팀전인데 꼴찌팀이 불이익이 있는 거라 두 팀이서 짜고 한 팀 왕따시킬까봐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이 지니어스에서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정치지를 태초부터 못하게 해서 그냥 이게 너무 클린해서 마음에 들었고. 그치. 나는 무조건 두 팀이 왠지 몰래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예 그 막 뭐 못 만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작진이 강하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신기했어. 지금 다 팀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이게 페널티가 아니게 상관없게 게임을 또 구성한 게 마음에 들었어. 맞아. 그래서 재밌더라 이 게임. 근데 게임 자체는 재밌었는데 약간 1인용 게임 느낌도 약간 있어서 이 우리 팀의 전체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는 엄청 중요한데 개개인이 활약할 요소가 너무 없는 문제긴 했어. 시즌2 팀전이 내 기억에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라운드별로 한 명씩 나가서 싸우는 거였는데 맞아. 그때는 그래도 개인이 약간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가 꽤나 중요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미리 우리 팀의 전략을 초반에 힘을 줄지 뭐 후반에 힘을 줄지 이번 라운드는 버릴지 이거를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내가 가져간 걸로는 플레이 자체가 크게 내가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딜러가 카드 뒤집는 거에 따라 내가 준비해온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갈리는 느낌이라 약간 개인 능력을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이제 하려면 트롤은 할 수 있어. 룰이 너무 강력해서 바닥에 빨간색이 있는데 내 손패에 빨간색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 걸 내야 되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임기응변 이런 건 전혀 없었어. 맞아. 그건 좀 진짜로 아쉽긴 했다. 그 사전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너무 그냥 팀에서 말빨 센 사람, 그냥 자기 주장 센 사람 위주로 굴러가는 여기 사실 이 홍진호, 스티브예, 이면서 이쪽은 엄청 드림팀 같은 구성인데 맞아. 거의 그냥 스티브예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느낌? 이끌어가는 느낌이. 이거를 사실은 콩이 했거나 이면서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장동민한테 아쉬워. 엄청 발리더라고. 막 뭔가 딱 말하면 바로 장동민 붙이면서 이럴 거야. 장동민은 엄청 잘 아는데 상대를. 그리고 여기도 근데 장동민이 거의 혼자 다 해서 작전을. 맞아. 그냥 장동민 팀 여기도 스티브의 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일단 그 각 팀이 전략이 있었지. 장동민 팀 전략은 내가 저 남매 팀의 생각을 안다. 그걸 이용해서 쌈 싸먹겠다.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초반에 더 세게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치. 약간 하다 보니까 특수 카드도 뒤에 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심리전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 장동민. 본인의 계획보다는 남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면서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자마자 웃음이 나면 우리 저택팀. 저택팀이 나는 가장 그 병맛 같았지만 멋있는 UKS 1라운드에 3점 먹어가지고 2배에서 80점 먹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지도 말고 내들 원숭이처럼 그 우리가 전략을 짜지 말고 아무거나 3개 가져가자. 우리도 보지 말자. 굉장히 좋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도. 근데 이게 심지어 또 될 뻔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아예 망했으면은 뭐 저런 말을 했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삼승 예측만 했었어도 그치. 되는 거였잖아. 좋은 전략이었는데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심지어 또 막 그 심리전 하다가 1라운드를 다 피했어. 운 좋게. 저대로 됐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충주맨이 진짜 개떡상할 뻔했는데 네. 실현이 안 나름. 돼서 아쉬웠다. 약간 이게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점수를 많이 벌 곳이 더블업을 써서 예측을 2승이나 3승을 하는 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점수를 먹던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는 우리 팀 전체 승수 6승, 7승 그거를 맞춰서 50점을 먹던지 아니면 중간에 약간 바꿔서 30점을 먹던지 이 세 개가 조금 점수가 큰 편이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 쏟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셋 다 앞쪽에 쓰긴 했어. 1라운드, 2라운드에 다 썼으니까 100짜리를. 그 저기도 썼나? 장동민 팀이 더블업만 안 쓰고 100을 똑같이 2라운드에 가져와서 제 왠지 2라운드에 할 것 같다고 2라운드에 저격해서 못하게 했잖아. 맞아. 장동민은 약간 리스크를 분산했나 봐. 내가 100은 쓰지만 우리도 100을 썼는데 2승을 못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100을 들고 오면 우리는 최대한 상대가 더블업의 100이니까 그걸 흐트러뜨리는 데 집중하고 우리의 더블업은 나중에 쓰자. 약간 내가 그런 그런 걸 것 보고 약간 남을 저격하는 그치. 전략을 썼다고 생각했나. 1라운드가 또 아쉬웠는데. 얘네가 원숭이 전략인데 2승을 예측했는데 저 충주맨이 근데 가져온 카드가 노란색 13, 뭐 초록색 16인가? 16이랑 100 이렇게 들고 와서 엄청 높은 거 3개를 들고 왔는데 2승을 예측해버려서 맞아. 그냥 거의 3승을 할 수밖에 없는 손패여가지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더블업까지 할 거였으면은 아예 높은 거 가져가고 더블업 할 거면 3승을 하던지 아니면 하나를 아예 낮게 가져가서 2승을 하던지 저게 해야 돼. 2승을 하려는 애들은 다 0, 116 저걸 하는 게 0이 있어야 일단 내가 선턴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100이랑 16으로 확실하게 2승을 챙기겠다 이건데 3승으로 할 손패를 가져갔는데 2승을 해가지고 그것만 3승 했으면은 진짜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 2라운드는 이제 어. 서로 겹친 100 그다음에 16, 0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에 깔린 패가 빨간 14여서 주원규가 빨간색만 선이었는데, 나오면 나는 빨간 16을 가져왔으니까 오픈카드가 빨간색만 깔리면 무조건 2승 하겠다 생각하면서 16을 딱 냈는데 갑자기 시윤이 저격 그 카드가 있던 거지. 이거는 진짜 그냥 홍준호 팀이 장동민 팀한테 완전 그냥 갈린 거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그래서 조원규가 멘탈이 나가면서 이러고 나서 그 저택팀이 이 판에 파란색 6, 7, 8인가 가져오거든? 그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스티브애가. 맞아. 스티브애가 거의 뭐 너희는 뭔 생각이냐, 트롤이냐, 고이 트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사실 이들이 6, 7, 8 파란색을 가져온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시윤이 저격해서 꿈을 못 이룬 건데 왜 갑자기 요 팀에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왜 안 된 것처럼 이 갑자기 팀은 남 탓을 알아서 잘 했겠지. 그냥 작전을 그 똑같이 했는데 간파당해서 진 거면서 약간 그치. 여기는 욕 못하니까. 다른 팀 때문인 척. 응. 약간 스티브애는 얘가 좀 근데 또 이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실제로 얘네가 이렇게 가져와서 뭐 얘네가 어부지리로 뭘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견제가 안 됐지. 응, 같이 뭐 자기들은 이미 2승 못하게 16을 져버렸는데 쟤네도 못하게 이렇게 막 해주면 좋겠는데 맞아. 6, 7, 8 같은 거 갖고 와서 그냥 거의 뭐 같은 파란색만 3개 갖고 와서 영승하는 수준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약간 화가 났나 봐. 너희도 저기 견제해줘야지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 것 같은데. 여기를 탓할 게 아니지. 그니까. 그래서 스티브애가 겁나 꼴보기 싫은데 여기서 막 그 100이랑 0을 왜 같이 가져가냐고 이진아가 했더니 뭔 소리라고. 이건 사실 맞는 말이긴 해. 스티브애가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말투나 그 화법이 좀 사람을 긁는 화법이라 그치. 이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사실 0, 100, 16이 그 2승 하기에 제일 필승 조합인 거는 맞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2승을 해놓고 3승 할 수가 있는데 0은 무조건 질 수 있고 100은 무조건 이기니까 사실 거의 확률을 최대한 2승에 맞추려면 0, 100, 16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 여기서는 나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팀 빼고. 쟤네 빼고는 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그 스티브애가 싫지만 맞는 말을 해버린.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장동민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심리전이 되려면 실력이나 약간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심리전이지. 저렇게 아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그게 아닌데 옵티멀이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기는 장동민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한 번에 더 저택팀이 약간 꽁트야 거의. 이게 중간에 그 30점 먹는 예측 바꾸기 시간이었는데 나머지는 그 원래 자기들이 뭐 7승을 해놨으면은 6승까지 플러스해서 약간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작전을 짰는데 갑자기 저택팀이 오히려 역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맞아. 공격적으로 6에 그냥 2개 다 베팅을 하던지 뭐 아니어도 뭐 오히려 승을 올려서 7승에 베팅해놓고 승을 최대한 노려보던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4승은 사실 남은 걸 다 지는 걸 예측을 성공해도 꼴찌할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사실 예측 점수가 엄청 큰 게 아니라 10점밖에 안 돼서 그 1점 더 먹는 것도 10점이어가지고 사실 0승을 예측하는 것보다 2승이나 1승을 예측하는 게 훨씬 점수적으로 이득인 건데 왜 4승을 해가지고 무슨 예측 점수가 전부 다인 룰처럼 4승을 해버려가지고 맞아. 그래서 지금 이면서 어떻게 하면 4를 이러고 이거 장동민도 4승을 썼다고? 4승을 썼다고 하면서 난 이거 인터뷰하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웃겼는데 편집이 막. 너무 웃기던데 네. 이면서가 막 지고 싶다고 지는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4승을 하냐고 막 이렇게 장동민은 이거 인터뷰에서 그 말 했어. 그 엄청난 다른 전략이 있어서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맞아. 파악하지 생각이, 못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근데 이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4승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 그래서 사승도 아, 만약에 다 맞추면 응? 응? 그리고 이제 그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6라운드가 거의 다 정해져가지고 별거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메트를 그치.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남은 카드가 정말 몇 조합 안 되니까 맞아. 그냥 사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써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줬는데 그 뭐야 스티브가 아예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주고 나는 이거를 그래서 그래도 좀 어디 안 보이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주머니에서 슉 꺼내 대놓고 봐. 이렇게. 저거 꺼내서 보는데 앞에서 장동민이 웃고 있는 게 너무 웃겨. 그래서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잘 만들어 와서 나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장동민이 0을 내가지고 0을 맨 먼저 내는 경우의 수가 없어. 컨닝 페이퍼에 안 적혀 있어서 이제 빠니가 멘붕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그 의미가 없어져 컨닝 페이퍼.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이때 말한 건데 그 이 게임 자체가 개인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게임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틀어지면서 이제 그래도 필요가 없어. 아니야 빠니가 이상하게 했으면은 아니 이상하게 하는데 제작진이 그 빨간 거 내야 되는데 파란 거 내니까 초록색깔 내니까 제작진이 빨간 카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맞아. 아니 이게 나는 그래서 생각했거든. 이 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내면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말했었잖아. 잘못하면 왠지 그러니까. 들어갈 때 카드 보고 갈 것 같았어. 뭐 얻을 거 아니지. 근데 너무 웃기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기 전에 못 내게 한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저게 약간 연기처럼 됐어. 페이크. 그러니까. 내가 초록색 14 있다. 하여튼 빠니가 이렇게 개 멘붕을 해서 사실 개 트롤을 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김민아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어버렸다. 맞아. 이렇게 바닥에 초록 3이 깔려있는 상태고 지금 빠니가 초록 15를 떨궜던 상태여서 빠니가 15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은 카드가 이렇게 있었어. 초록 5랑 노랑 8, 노랑 10, 노랑 14 이렇게 4개가 이제 누가 어느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김민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편집이 약간 나는 김민아한테 안 좋게 편집이 됐다 생각하는데 약간 김민아가 지금 연장전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그 잘못 내는 것처럼 편집을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보여서 저 멈춰놓고 잠시 봤는데 저 노란색 13이 이길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사실 노란색 14가 남아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 14를 낙원 팀이 가지고 있거나
자네 팀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13을 내봐야 14한테 지잖아. 음. 그래서 13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카드인 게 아니라 그냥 저 딜러분이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 심지어 노란색 14인지를 예측하는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딜러가 하필 14를 가지고 있어서 13이 내가 13을 갖고 있는 게 김이나 입장에서 좋은 거였지. 사실 저 딜러분이 노란색 8이나 노란색 10을 갖고 있는 거였어도 그냥 저 대신에 뭐 장동민이 노란색 14가 있으면 그냥 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김민아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주 중에 하나를 갖고 있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반대로 낸 거일 뿐이야. 근데 그 반대로 낸 것도 딜러가 초록색 5를 들고 있는 거였으면 심지어 되는 거였어. 그니까. 그래서 이게 그 빠니가 초록 15를 보여줘서 마치 초록 5가 저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 마음에 그런 약간 혼동을 주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그 김민아는 도박을 한 건데. 빠니가 둘 다 초록색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오히려 노란 걸 버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기 저희가 써왔거든요. 여기 레아르님이.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바닥인지 저 팀인지 모르니까 사실 써왔는데 노랑 8이면 김민아가 뭘 해도 지고 노랑 10이어도 김민아가 뭘 해도 지고 이렇게 두 경우일 땐 지고 심지어 초록 15는 빠니가 보여줘가지고 이것도 제외됐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가 남은 카드가 노랑 14인 거나 노랑 초록 5인 건데 노랑 14일 때는 이 63순으로 내가 이기고 초록 5일 때는 13, 6순으로 내가 이기는 거야. 이게 순서가 이게 그냥 50% 게임인 사실 거야. 2분의 1도 아니야 사실. 저 나머지 무조건 짐이 있어서 그치. 이거는 진 거고 이기려고 했을 딜러가 때 저 두 장 중에 한 장을 갖고 있는 경우의 수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것도 둘 중에 하나를 잘 찍어야 되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김민아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50% 찍기에서 못 찍었어. 실패했을 뿐인 거고. 사실 그래서 막 자책하면서 자기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실수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나 봐. 자기를 안 찍은 거 보니까. 그러게.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는 너무 김민아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편집은 그러니까 편집이 약간 안 돼. 문제가 있어. 안 돼.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김민아는 어쨌든 나는 할 만한 플레이를 했다. 최선을 다했다. 2분의 1 잘 찍었다. 맞아. 그래서 사실 김민아 본인도 그렇게 뭐 저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경란을 찍었고 오히려 김경란은 자기가 자기를 왜 뭘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나는 처음에 막 그 우리끼리 얘기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김경란이 바로 막 내가 가야겠지 이 말을 하길래 아 또 정치 시작이구만. 왜 저러는 걸까? 이러면서 엄청 막 그 옛날의 그 정치질 하던 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싫은 거야. 또 막상 자기 진짜로 가고 싶지 않으면서 저렇게 밑밥만 깔아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도 뭐 팀을 리딩해줘야죠. 이러면서 이제 안 뽑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상상의 나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김경란을 엄청 싫어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자기를 찍는 이 생각보다 항상 그 김경란은 항상 욕을 하지만 그 욕한 것처럼 나쁜 짓은 잘 안 해. 나는 저택팀에서 뭔가를 이 게임 내에서 잘못한 걸로 데스매치를 뽑아야 되면 처음에 2승할 건데 카드를 그렇게 구성한 사람이나 그렇게 카드를 가져갔는데 2승하자고 한 사람 뭐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고 혹은 중간에 4승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명이 뭐 가장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지. 사실 뭐 지금 방송에 나온 걸로는 알 수가 없게 편집이 돼 있어서 누가 뭔 잘못을 했는지. 맞아. 나는 그래서 그 처음에 2승하자고 한 사람을 잡아내고 싶기는 한데 그게 김경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이렇게 투표가 나왔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또 그것도 그리고 그걸로 뽑는 것도 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팀전이어도 어쨌든 의견을 내야 뭔가를 하잖아 게임. 의견을 낸 사람을 네 의견이 틀렸으면 널 죽이겠다고 하면 사실 의견을 내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난 의견을 아예 안 낸 사람이 또 가장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그냥 호불호니까 의견을 내서 틀린 사람을 보내자라는 뭐 개인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제 개인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건데 모두가 김경란을 일단 보내고 싶어 하긴 했다. 이진아 빼고. 근데 나는 그래서 충주맨은 나 저 충주맨 때문에 김경란이 된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충주맨이 결국 김경란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투표 결과가 안 써도 됐겠다. 그러니까. 돈 아깝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로 김경란 이 데스매치로 데스매치에 가서 가고 원래 있던 데스매치가 근데 좀 이번 데스매치는 살 확률이 높아진 데스매치야. 원래는 1대1이어야 되는데 3명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원래 이걸 예측 못했나 봐 제작진이. 1대1 데스매치를 예상했지 사실 한 명을 감옥에서 구출해 갈 테니까 약탈할 때 약탈을 망한 여파가 여기까지 와서 1대1대1이 돼버렸어.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게임을 낸 거 보면은 이 경우의 수까지 해놓긴 했는데 진짜 될까라는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 혹시 데스매치를 3명이 하는 케이스가 생기면 이런 이 게임 해야겠다 뭐 이런 준비한 게임이 아닐까 이게. 3인용 게임이야 또. 풀이 있고 콩용 낭콩용처럼 3인용, 2인용. 3인용에서 꺼내와 해가지고. 다인용 데스매치. 이미 그 약탈 실패해서 잡았을 때부터 3인용 게임 저 테이블 세팅하고 있었겠다. 아 그러네. 얘네 이 제작진분들 되게 이미 감옥에 2명 있는 걸 아니까 데스매치 게임이 아니었는데 데스매치로 만들 수도 있고 데스매치 게임을 어쨌든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게 다들 생각보다 이 합숙처럼 거의 촬영을 하는데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밤에 메인 매치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게 약간 이런 거 준비하느라 그런 거. 자기들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이게 브릭빌드라는 게임이 되게 재밌는 이것도 또 게임이 재밌었어.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다. 난 사실 메인 매치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맞아. 조금 그냥 보는 느낌이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보면서 하고 싶은데 이 3D 블럭이 내부 없어. 박스 블럭이 없어서 실제로 실물로는 못하고 머릿속으로 자꾸 하고 싶은 막 맞아. 이런 거였어. 근데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재밌게. 이 앞뒤 위 좌우 이걸 보면서 이 실제 3D 탑을 쌓는 블럭을 쌓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특별한 룰이 있었잖아. 아 맞아. 그 원래 불가능. 빨리 쌓아서 정답을 잘 쌓거나 이게 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빨리 알아내서 그 불가능 이렇게 외치면 됐어. 그래가지고 불가능은 외치면 2점 주고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인 약간 맞아. 도박성. 정답을 푸는 건 플러스 1점. 그래서 서출구가 2라운드에 갑자기 불가능을 딱 외치길래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라운드가 5개인데 불가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불가능이 있고 한 2개까지는 있을 법 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가져온 문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문제가 불가능이야. 왜 불가능인지 설명해 주시죠. 또 이거 제가 알아낸 불가능. 저희는 이거를 항상 같이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출구가 근데 말해주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 사실 그 모양이 있으면 대칭이 돼야 돼. 거울 모드로. 고래 모양이 이렇게 딱 대칭이 돼서 앞뒤는 맞는데 여기 보면은 갑자기 왼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대칭이 아닌 거야. 꼬리 칸이 하나 더 있네. 여기가 한 칸이 왼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한 칸이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빨간색이 한 칸이 더 추가된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서출구가 안 쌓고 저걸 보고 있더니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불가능을 외치더니 2점을 먹어서 갑자기 서출구가 이때 탄력을 받고 심지어 그 다음부터 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하다가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해 버렸나 봐. 3라운드 4라운드 갑자기 엄청 잘 쌌더라고. 잘해줬어. 뭔가 그 혼자만의 쌓는 비법이 생겼나 봐. 저거를 하다가. 그래서 진짜 4라운드까지 갑자기 서출구가 다 이겨버려서 맞아. 마지막 5라운드 딱 남겨놓고 이제 한 게임 남았죠. 그렇죠. 그 김경란 0, 서출구 4, 유리사 1점인 상태인데 지금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고 또 서출구가 이기면 김경란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유리사가 뭘 해도 떨어지고 서출구가 뭘 해도 떨어지는 상태. 이때 내가 김경란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자마자 김경란 불가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말했어. 이거 불가능 외쳐야 된다. 어. 사실 실력이 나 얼굴이 없어졌어. 내가 김경란이면 당연히 이제 김경란 불가능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사실 지금 내가 실력이 없다 생각하면 나 서출고보다 빨리 못 샀고 첫 판에 유리사보다도 빨리 못 샀어. 그럼 이제 내가 이길 방법은 블럭 쌓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나라면은 이거 그냥 집에 가느니 한번 그 도박해보고 되면 멋있고 안 되면 어차피 갈 거 한마디라도 하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굉장히 좋다 생각했어 나도. 그치. 근데 이게 김경란의 성향상 이 앞에 메인 매치 할 때도 나오는데 약간 김경란 너무 안정지향적이더라고. 그 충주맨이 초반 공격하자고 할 때도 약간 나는 1, 2라운드는 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취향 맞아. 성향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약간 안전지향적인 분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도 약간 몸을 사리시더라고. 그래서 출구가 한번 정답 외쳤다가 정답이 아닌 게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라도 불가능을 외쳐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심지어 27개인 걸 셌다고 하시더라고 인터뷰 때. 맞아. 개수까지 세워봤는데도 개수가 안 맞는데도 정답을 외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안정지향적이지 않았나? 맞아. 근데 본인을 약간 못 믿었나? 그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했잖아. 그런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쉬웠다. 맞아. 불가능을 외쳤으면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 누가 먼저 외치냐 싸움이었는데 그치.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구석 버전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모 매트릭스가 맨 밑에가 1층, 두 번째가 2층, 위를 3층이다 생각하고 1층엔 요렇게 있을 것이다, 2층엔 이렇게 있을 것이다를 층별로만 그려봤는데 이게 가운데 있으면 무슨 색이든 상관없어지는 블럭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그림으로 하긴 어렵구나. 응. 3D로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재밌겠다. 맞아. 이거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1라운드까지 하고 너무 힘들어서 2, 3라운드부터는 이제 이게 불가능인지 안 불가능인지만 막 체크해보고 맞아.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실제로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방구석에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 자, 총평. 일단 팀 게임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 게임. 이 재미있었다. 또 1대1대1 하는 게. 팀게임 종목도 재밌고 데스매치도 이번엔 게임이 재밌었다. 약간 팀 게임. 정말 저번 주에 예상했을 때 이번 주는 팀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게 편집이 돼 있어서 그냥 딱 게임이 재밌었어야 되는 회차인 것 같은데 나름 게임이 재밌었어. 맞아.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끊고 얘기하고 보고 하느라 엄청 길게 막 할 말이 할 수 많았다. 있는 재밌는 게임이었다. 그리고 뭔가 각 팀의 전략을 볼 수 있어서 또 재미있었고. 근데 약간 아직 사람 숫자가 많은데 거의 그냥 리더들의 1대1대1 느낌이 나긴 해서 좀 더 좀 개개인의 능력을 더 보고 싶긴 하다. 다음 팀 게임은 좀 더 개개인의 능력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신 발언. 아직 약간 지금 아직 벌써 7화까지 나왔는데 참가자는 엄청 많고 아직 개개인별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임이 너무 없었어. 그냥 항상 뭐 피지컬 게임을 조금씩 한다든지 뭐 게임을 했는데 약간 연합이나 팀별로 리더가 거의 다 하고 그냥 조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약간 그거 약탈지옥이다. 아직도 아니 그 처음에 한번 약탈을 하고 습격을 했으면은 끝이어야지. 예고편에도 위용 하면서 끝났잖아. 이게 그 세 팀이다 보니까 서로 물리게 뭐를 하려고 했는지 너무 계속 약탈. 근데 왠지 또 그거 아닐까? 먹을 거 훔치러 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치. 약간 발편하게 발벗고 잘 수 있는 낙원 팀조차 자꾸 약탈 받아서 걔네도 잠을 못 자. 맞아. 그냥 거의 무슨 아침마다 그냥 이제 모닝콜처럼 위용. 개인적으로 충주맨 파이팅.
충주맨을 좋아하게 됐네. 아니 충주맨이 나는 너무 뭔가 그 언더독 중에 가장 특이하긴 해. 특이하면서도 음. 생각보다 그 발상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 발상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한 끗 차이로 실패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그 다 같이 김경란 떨어뜨리자고 작당하더니 그거 뭐야 그거 미스터리 타임 할 때 이 게임 풀어야 되냐고 그 얘기 할 때도 약간 애가 특이하다 생각했어. 게임을 아예 할 생각이 없는 느낌으로. 맞아. 난 충주민이 왜 저기 저렇게 막 잘 됐나 했더니 약간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면 약간 뭔가 표준의 어떤 평균적인 사람이어야 될 그치.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굉장히 특이해. 그냥 느낌상 노잼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옵티멀한 정말 평균적인 육각형 근데 평균보다 좀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어떤 인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역시 뭔가 이미 이 뜰 때부터 유튜브 만들고 이런 게 약간 특이해서 그런지 그치. 약간 탈공무원. 빠니 같은 느낌이야. 빠니보틀 같은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난 저택팀에 서출구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어. 이제 드디어 다시 팀게임에서 저택팀도 서출구. 이제 그게 생겼다. 책사가 생겼다. 약간 삼국지에 약간 유비군에 책사가 없는 유비군이었어. 충주맨이 유비로 따지면 유비군에 책사가 없었는데 제갈량 같진 않고 서서 같은 느낌이지만 서출구를 영입해서 서씨라서. 아니야 지력이 딸려서 또 오늘도 길어졌는데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그치. 회차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